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2주차 1월 8일에서 1월 14일 사이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자기 부인과 관련된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직접 대국민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대통령의 무례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법 통과 없이 시행할 수 없는 정책까지 쏟아내는 막무가내기식 행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지도력이 윤핵관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이동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활용한 무시 전략에 맞서 김건희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고 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낙연 등 탈당으로 분열 가시화하고 있고 정당과 정치개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여야 보수정치 분화와 제3지대 신당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당과 선거제도 개혁과는 먼 거리입니다. 진보좌파 진영의 정치적 진출은 한계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총선에 직접 뛰어들 채비하는 검사들, 이것은 윤석열 모델입니다. 특검법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검찰의 불공정 수사와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재명 대표 테러 수사를 졸속으로 했고 연예인 등 유명인사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와 죽음으로 내몬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정권 향배에 따라 눈치를 보고 있고 여론 등 시간 끌기 관행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재판에서 판독 불가라고 하면서 MBC의 패소 판결을 내린 것도 부당합니다. 사법부 독립 요원한 상황입니다. 국정원은 간첩 수사권 경찰 이관에도 불구하고 되찾아가려는 의도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재벌 부자 세금 깎아준 것도 모자라 각종 분담금 폐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앞세워 R&D 복지 예산을 감소시켰습니다. 경영공자 서민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입니다. 은행의 금융 파생 사기 상품 판매에 대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감면을 도덕적 해이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상정한다고 한국이 따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포스코회장 임명 외압 문제와 상관없이 기업 경영을 감시 감독할 사회의사와 경영의 담합이 이루어진다면 투명 경영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반도체, 항공우주 등 미국, 러시아 등과 원천적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노동자의 민중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분야입니다. 교육부가 나서서 대학 무전공 입학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중단해야 합니다. 대학 수능 문제 1타 강사 지문이 출제된 경위도 철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 규정 완화를 통해 금융자본의 뒷받침으로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에 이어 일말의 공공주거주택 정책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소득 없는 은퇴자의 건강보험료 경감과 함께 건강보험 부가소득 상한제 폐지하고 재벌부자 정세를 통해 국가 재정으로 건강보험기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여론조사 기간, 연령과 지역에 따른 과학적인 표현 추출 문제는 물론이고 양당 구조화에서 소수정당과 무당파들의 여론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방송을 장악해가는 과정에서 방송심의위원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특정한 권력이 낙팔수가 되면 방송의 사유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기본정책입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 기준은 세계 인권선언이 정한 국제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장 가능하지 않는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노인 일자리, 이민, 이주 노동자 대책 등 적정한 인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동부장입니다. 자본은 노동개혁 이름으로 노동착취 구조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임금 최고로 노동자 생계를 위협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는 법으로 강제할 문제가 아니라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입니다. 고용보호법상 실업급여는 사회보험 성격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전제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는 것을 민생이라고 자본은 우기고 있습니다. 생태평화 분야입니다. 기후위기는 점점 다가오는데 위기를 온몸으로 받아 안으며 살아갈 청년과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지역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입니다. 일본 노토 지역 지진과 에 따라서 원전이 파괴되었는데 방사능 노출 여부가 공개적으로 얘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후위기 극복 위해 원전을 발전시킨다는 회귀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를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환경 파괴와 안전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제 분야입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 체제 강화와 이에 맞물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평화 공존을 위한 새로운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어야 합니다. 한국은 중동에 많은 건설사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UAE 파견 중인 한국의 민관 군 등을 감안할 때 후티 방문에 대한 서방 사이 군사적 충돌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곤란할 것입니다. 미국의 청해부대 요청에 성급하게 응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주차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